안녕하세요. 여기는 베트남 서부 고원에 위치한 플레이꾸입니다. 저는 호치민에서 비행기를 이용하여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저희 방문을 환영해주는 조형물이 보입니다. 먼저 저는 플레이꾸 박물관 및 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플레이꾸는 캄보디아 접경지이며 인구 26만 명의 지아라 이성의 성도입니다. 몽족과 같은 많은 소수민족이 살고 있기도 합니다. 베트남 내에서는 서부 고원지대로 불립니다. 사이공 방향의 14번 국도와 퀴눈 방향의 19번 국도가 관통하는 교통 중심지입니다. 약간의 맹호부대와 인연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인접해 있고 호치민 루트의 중심부에 위치한 군사적 요충지였는데요. 1975년 3월에는 이곳을 지키던 월남군 2군단이 쉽게 괴멸되면서 월남의 패망을 재촉하였습니다. 현재 플레이꾸 시내는 비교적 소박하고 정돈된 이미지입니다. 남쪽 부온마톳과 북쪽 꼰뜸을 연결하는 14번 국도를 중심으로 시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이름도 특이한 대단결 광장입니다. 외곽에는 예쁜 노을을 조망하면서 즐길 수 있는 카페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곳 플레이꾸를 방문하는 관광객 거의 모두가 즐겨 찾는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빙호라는 아담한 호수입니다. 이곳은 시내에 있는 쯔어밍탄, 중국식 한자로는 명성사라는 절입니다. 제법 웅장한 규모의 사찰인데요. 대부분 목조 건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중국식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운데 정원에는 베트남 고원지대에만 볼 수 있는 매우 큰 소나무가 보이고요. 석상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듯한 그러한 친숙한 모습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100여 그루의 매우 큰 소나무를 잘 관리하고 있는 명소입니다. 1960년대의 사진을 몇 장 보시겠습니다. 빙호라는 곳이고요. 시내는 비교적 아담하고 정감이 가는 이미지입니다. 한편 시내 외곽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의 모습도 보입니다. 시내 외곽에 예쁜 카페에서 멋진 풍경과 황혼을 감상하고 있는데요. 황혼이 보이는 방향에 플레이꾸 공항이 있습니다. 이 공항이 바로 1965년 당시 할로웨이라는 이름을 가진 미군 기지와 공항이 있던 위치입니다. 미군 정보당국은 남베트남 내 베트콩 세력을 1961년 기준 약 30만 명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북베트남 전쟁 지도부는 지속적인 항미 투쟁을 독려하면서 월남 전역의 주요 미군 기지를 공격하도록 했는데요. 이에 따라 1965년 2월 7일 대규모의 베트콩이 미군의 플레이꾸 기지인 할로웨이 기지와 공항을 공격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미군 7명이 전사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헬기 7대가 파괴되는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북베트남의 발표에 의하면 1965년 2월 6일 밤부터 7일 새벽까지 약 200명의 베트콩 특공대가 미군 기지를 공격하여 미군 9명을 사살하고 126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헬기와 비행기를
20대를 제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인 1964년 8월 2일 소위 그 통킹망 사건이 발생하고 11월에 비엔호아 공항이 피격되는 사건 등이 계속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린드 존슨 대통령은 적극적인 전장 개입으로 정책을 선회하게 됩니다. 한편 며칠 후 다낭공항이 피습을 받게 되는데요. 30대의 공군 전투기를 동원해서 북베트남 병영을 공습하면서 다낭 경계를 위한 신속 대응군 성격의 미 해병대 2계대들을 3월 8일 우선 급파하게 됩니다. 당시 월남군은 꽝응하이, 압박, 빈지아, 동서와의 전투 등에서 연전연패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월남군의 역량 부족을 절감해서 본격적으로 전쟁에 개입하게 되는데 차후에 한국군의 파병을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베트콩의 뿔레이쿠 기지 피격 사건의 나비 효과로 박정희 정부는 비전투 부대를 먼저 보내고 추후에 청룡 맹호 부대를 파병하기에 이릅니다. 이곳 뿔레이쿠는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을 했는데요. 미군도 제4보병사단이 이곳에 증원 배치되었습니다마는 1968년 이후 철군하기 시작하면서 베트콩의 활동이 더 왕성하게 됩니다. 1973년 지하이라이성 공산당 최고집행위원회 사진입니다. 또 이곳에 뿔레이쿠 해방을 위한 부대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이 지역의 실체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지하라이 박물관 및 전쟁기념관을 방문하였습니다. 베트콩 군사기지 10번 구역의 곡식 가공공장 모습인데요. 이 사진은 1971년 평화 시기의 사진으로 이미 이곳이 해방지역이었음을 확인하는 사진입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뿔레이쿠 탐사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사진입니다. 결국 1975년에 이르러서는 공산군에게 굴욕을 당합니다. 마지막의 저항은 무기력하기만 했습니다. 1975년 뿔레이쿠 행정관서 점령 및 해방군기가 개항되는 장면인데요. 함락 직후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먼저 부온마토시 함락되고 이곳 뿔레이쿠가 무너지면서 다낭, 키논, 냐짱이 연거푸 공산군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고 곧바로 월남은 패망하게 됩니다. 1975년 3월 17일 뿔레이쿠가 공산화됩니다. 이로 인해서 자유 뿔레이쿠는 역사 속으로 소멸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뿔레이쿠의 공산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요약해보면 1965년 2월 7일 베트콩이 여기 미군 기지를 공격했고요. 그에 따라 미국이 본격적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른 나비 효과로 한국군 참전에 빌미로도 작용했습니다. 특히 1966년 북고 전투 시 맹호 부대의 3대대가 잠깐 경유했던 인연이 있기도 합니다. 두코 전투는 1966년 8월 뿔레이쿠 인근 두코 지역에서 맹호부대 1계중대가 월맹군 2계대대의 공격을 격퇴한 전투였는데요. 이때 배속된 미 사보병사단의 탱크 소대가
혁혁한 공로를 세우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듬해인 1967년 미 사사단에서 최명신 사령관의 주관으로 훈장 수여식을 거행하게 되는데요. 이 사진이 그때의 기념사진이 되겠습니다. (50여 년) 전 패망한 월남군 대신 오늘은 인민군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